2026년 1월 13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구형 내용과 향후 선고 전망을 정리 요약해봅니다.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 조은석 특검팀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2024년 12월 긴급계엄령, 즉 비상계엄 선언을 통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주적 헌법 질서를 붕괴시키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행위는 헌법을 무너뜨리려 한 내란 반국가 범죄라고 봤습니다. 전례 없는 반헌법적 범죄로 최고형 이상 불가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공범 관련자 처분 요구. 병력 동원 등 핵심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그 외 노상원 등 다른 관련자도 10년에서 30년형 등 긴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세 번째, 특검이 본 내란 이유. 특검은 군,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입법권을 무력화하려 했다. 허위 명령과 정보로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했다. 고 평가합니다. 이 때문에 단순 권력 남용이 아닌 헌법 질서 파괴 행위, 즉 내란적 범죄로 규정하여 가장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번째, 향후 선고 전망. 법원 선고 예정 시기는 2026년 2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보입니다. 사형 가능성.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죄, 반란주도는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만 가능하고 재량형이 제한됩니다. 사형 선고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의 사형제도 유지국입니다. 인권단체, 법조계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다는 평가를 내놓습니다. 형량 완화 가능성. 법원은 혐의 인정 여부, 유무죄 판단, 피고인의 반성, 인정 여부 등의 진정성, 정치적,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해서 무기징역 또는 장기징역으로 감형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과거 내란 관련 전직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례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뒤 사면 감형된 적이 있던 전례도 법적, 사회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상고심 가능성.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주도 혐의 1심 판결로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 상고심까지 심리가 길어질 수 있으며 최종 확정 판결은 수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약.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용현 등 핵심 공범들에 대해서도 중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2월 선고 예정입니다. 이상은 웹하우스 워치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